김철입니다. 오늘 네 번째죠. 인천 하늘고입니다. 인천제 특목고를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벌써 네 번째입니다. 인천에는 자사고가 두 개 있습니다. 송도에 포스트고가 있고요. 그리고 영종도에 하늘고입니다. 하늘고만 특이하게 두 군데서 뽑죠. 전국구, 광역단위 이렇게. 근데 총원이 225명인데 그중 25명만 전국구로 뽑고요. 200명은 인천에서 뽑아요. 그러니까 광역단위에서 훨씬 더 많이 뽑는 학교입니다. 거의 이름만 걸쳐 있죠. 그래도 전국에서 지원을 하고요. 그 경쟁률이 가장 높아요. 자, 인천 하늘고 대략 보시면 일단 위치가 영종도에 있습니다. 섬이 있죠. 그 공항이 있는 섬이에요. 그 섬에 있고요. 개교는 2011년도에 있습니다. 조금 특징이 있는 건 과학고 외고 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다 기숙사 생활을 하죠. 인천 외고는 물론 다는 못 들어가고 또 자기가 안 가려면 안 갈 수도 있지만 하여튼 기숙사 생활 하는데 다 금요일 날은 집에 갔는데 얘는 한번 들어가면 한 달 동안 못 나와요. 그러니까 아들 딸 보내고 나면요 섬으로 보내야 되고 한 달 동안 걔를 못 봅니다. 그런 학교예요. 공부는 정말 많이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한 달 동안 못 본다는 겁니다. 자, 모집 인원부터 보시는 게 좀 더 낫습니다. 얘는 좀 모집 인원이 특이해요. 말씀드린 대로 225명인데 5개로 뽑습니다. 꽤 많이 뽑죠. 종류가 많아요. 하나씩 보시면요. 하늘인재입니다. 하늘인재는 뭐냐면 공항 인근 지역 거주입니다. 공항 인근 거주가 뭐냐면 공항이 있는 영종도를 포함해서 주변에 섬들이 있죠. 무의도, 용류도 이렇게 그 섬에 거주하는 거예요. 그 섬에 거주하면서 인천공항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하늘인재입니다.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약간 오해를 하시는 게 아빠가 파이로트가 아닌데 승무원이 아닌데 스튜어디스가 아닌데 상관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인천공항에서 일하면 되는 겁니다. 인천공항에서 김밥천국에서 일해도 괜찮고요. 파리바게트에서 일해도 괜찮습니다. 거기서 근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단 공항 인근 거주라는 건 무슨 부동산 막기 정책처럼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2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요. 이거 종사자 역시 근무도 1년 이상 근무해야 됩니다. 2년 이상 거주, 1년 근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85면 제일 많이 뽑고요. 경쟁률은 항상 미달이 이렇게 났어요. 원하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요 조건을 만족시키면. 자, 지역 인재입니다. 지역 인재는요, 아까 거랑 똑같이 공항 인근 거주입니다. 영종도는 사실 크죠. 용류도 무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섬에서 좀 불편하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영종도는 거기 하늘 신도시도 있고 공항 신도시도 있고 살기 좋은 곳이에요. 공항 인근 거주를 하고 공항에서 일 안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40명입니다. 요거는 조금 더 높죠. 경쟁률이 좀 떨어지고 있지만 인천 지역은 뭐냐면 그거 둘 다 아닌 겁니다. 공항 인근에서 살지도 않으며 공항에서 근무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인천에는 살아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인천 전역에서 지원을 하겠죠.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몇 배의 차이가 나죠? 여기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꽤나 높습니다. 그리고 인천 전국 전역은 전국에서 오는 거죠. 이것도 경쟁률이 좀 더 높습니다. 근데 경쟁률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어요.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는 경쟁률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회통합전형. 사회통합전형은 유일하게 경쟁률이 올라갔습니다. 여러 가지 포함이 많이 되는 거죠. 이제 하늘고 좋은가 봐. 근데 거기 포함된다면 쉽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다문화가 들어갑니다. 다문화가 들어가고요. 다자녀, 세자녀 이상이죠. 거기가 됩니다. 해당되시면 쉽게 다른 지역 전형보다는 쉽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경쟁률 총 보면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인천과 전국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사실은 경쟁률이 얼마 안 됩니다. 물론 너무 쉽다 이런 건 아니지만 꽤나 쟁쟁한 학생들이 지원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나 이거 빼면은 상대적으로 비교적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떨어지니까요. 자, 대학 진학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대 그때만 봤는데요. 2016년, 2017년, 18년 보시면 뭐 크게 변함없이 다 잘 가요. 엄청 잘 가죠. 특징적인 게 뭐냐면요. 바로 정시입니다. 정시도 꽤나 보낸다는 거예요. 서울대도 정시로 7명, 4명, 4명, 12명, 4명 이렇게 물론 수시로 더 많이 가죠. 수시로 훨씬 더 많이 뽑았으니까 정시로도 꽤 많이 가는 겁니다. 과고 외고 같은 경우는요. 과학 특기자, 외고 특기자잖아요. 대부분 그 정시보다는 수시로 다 가는 거예요. 과거 같은 경우는 카이스트, 포항공대 이런 데 수시로 굉장히 많이 갑니다. 뭐 유니스트 이런 데 포함해서요. 근데 얘는 정시로도 꽤 많이 가죠. 정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더 특이한 건 바로 여기입니다. 스카이 외, 서울대, 연대고대 외고 성균관대 36명, 한의대 22명, 뭐 중앙대에서 뭐 21명, 경희대 30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죠. 의대, 치대, 한의대 이게 바로 2017년도에 21명 간 겁니다. 이게 크죠. 의대나 이런 데는요 정시 비중이 높기도 높았고 최저가 항상 있는데 최저를 못 맞히기 때문에 또 이월된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대, 치대를 가려면 수시로도 붙지만 정시 성적도 잘 나와야 돼요. 거의 다 1등급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못 가죠. 과거에서도 많이 못 가죠. 근데 여기 굉장히 많이 갑니다. 정시 준비를 굉장히 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2017년도만 그랬냐? 2018년도도 22명이 갔습니다. 성균관대 많이 갔네요. 의대, 치대, 한의대가 22명. 한 학교에서 이렇게 많이 못 가죠. 근데 엄청 많이 가는 겁니다. 요거 한번 눈여겨볼 만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사실 보내고 나면 한 달 동안 갇혀 있어야 되고요. 섬으로 가야 되고 학비도 비싸죠. 인천 최고 학비 아니겠습니까? 제일 비싸죠. 물론 그런다고 해서 막 인천 외고보다 막 더 차이 거의 비슷하긴 한데요. 그래도 제일 비싸죠. 한 달 동안 못 나오니까 기숙사비도 더 많이 내야 되고요. 한 달 동안 못 나오니까 또 식사도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비쌀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전국에서 오는 건 바로 이런 이유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입학 전형 절차 보시겠습니다. 입학 전형 절차는요, 미추홀 외고, 그 다음에 인천 외고랑 거의 흡사합니다. 어찌 보면 미추홀 외고랑 똑같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한 번에 서류평가와 그 다음에 면접 이 두 개를 통합하는 겁니다. 외고 같은 경우는 200점 만점이었는데요. 여기는 320점이에요. 서류평가가 240점, 면접이 80점 이걸 합산하는 겁니다. 서류평가하고는 다 똑같지만 면접에서는 공통질문이 있었죠. 미추홀 외고에서는 인천 외고는 없었지만 여기는 공통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추홀 외고랑 거의 똑같죠. 서류평가, 면접에 공통질문이 있고 개별 질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류 전형은요 여기는 그 과학고 외고가 아니기 때문에 전과목 다 잘해야 돼요. 전과목 다 반영합니다. 2학년 거보다는 3학년 걸 더 많이 반영하고요. 국어, 과학, 사회보다는 영어, 수학을 더 많이 반영합니다. 다 잘해야 되죠. 자, 그럼 뭐 A, B, C, D, E 근데 이제 4점, 3.5, 2.5, 1 이렇게 됩니다. 뭐 여기 좀 올해 좀 변한 게 있다면 네가 이거 많죠. 이 많은 것 중에 B가 있다면 하나 A로 바꿔줄 수 있어 이런 게 있는데요. 제가 볼 땐 큰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거 다 올리면 누구나 다 올리니까 혹시나 전부 다 A가 아닌 사람 하나가 B가 섞여 있다 라고 한다면 걔를 A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하나만 딱 하나만. 자, 그리고 면접이죠. 면접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 질문과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공통 질문은 미추홀 외고랑 똑같이 또 공부랑은 관계가 멉니다. 얼마나 논리적으로 대답하느냐, 자기의 입장을 얼마나 남들에게 잘 설득할 수 있느냐 이런 거 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총 320점이 되는 거예요. 자, 입학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당연히 5과목 다 잘해야 되죠. 5과목 다 잘해야 되고 영어 수학이 더 많이 반영되고요. 2학년 때보다 3학년 때 더 많이 반영됩니다. 공부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공통 질문이 있기 때문에 면접 질문도 하고 자소서도 직접 자기가 쓰고 자소서에서 낼 수 있는 문제들을 예상 가능하잖아요. 준비해서 연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게 필요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하늘인지 이런 게 있으니까 가족관계, 그 다음에 전가족, 주민등록부 이렇게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입학 전형 절차인데요.
준비하면 사실은 뭐 일사천리가 됩니다. 한번 그 서류 내고 그다음에 면접 준비만 하면 되니까 큰 차이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선택이죠. 하늘고를 선택하는 게 좋겠느냐, 선택하지 않는 게 좋겠느냐, 이런 겁니다. 특목고 이런 거 설명할 때 굉장히 힘든 것이 사실 개별적인 면담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뭐 요즘 들어서는 수시가 대세니까 지금 뭐 올해 조금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 수시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일부러 저 고등학교가 잘 못하네, 난 저기서 1등 해야지, 이런 학생들도 상당히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목고가 경쟁률이 떨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올해부터는 또 특목고 중에서 과학고, 영재고 빼고 이제 뭐 국제고라든지 외고라든지 자소고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같이 시험 보죠. 일반고랑. 그러니까 여기 넣었다가 떨어지면 집 앞에 있는 학교를 못 갈 수 있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다 달라요. 가는 게 좋으냐, 안 가는 게 좋으냐는 정말 개별적인 면담이 필요한 겁니다. 특히 한국어 같은 경우는 나는 부모님 입장에서는요, 한 달 동안 애를 못 보기 때문에 얘가 뭐가 부족하면 뭔가 보충하려고 뭐 학원을 보낸다거나 뭐 이런 액션을 취할 수 있는데 그게 거의 힘들죠.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애를 한 달에 한 번씩 봅니다. 체크가 잘 안 되죠.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라면 안 가는 게 아예 낫죠. 실적은 굉장히 탐나죠. 굉장히 잘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시를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아예 떨어지는 학생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건 항상 개별적인 겁니다.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바로 의대 치대를 만약 희망한다면 인천에 있는 어디보다도 정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물론 학비는 비싸지만 그거가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걸 원한다면 하늘고가 정말 강력 추천이고요.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아무래도 많이 보내긴 하지만 내신에서 많이 떨어지니까 잘하는 학생이 많으니까요. 가는 게 그렇게 또 진짜로 꼭 원한다면 또 보낼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하늘고 같은 경우는 또 하늘인재 이런 전형이 있어서 뭐 그 지역에 거주한다거나 거기 종사하면 되니까 이거는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갈 수 있는데, 보통은 다 대부분 과학고나 영재고를 써서 불합격하게 되면 지원하는 케이스가 상당합니다. 자, 이제까지 하늘고 한번 알아봤는데요. 쓸 것이냐 말 것이냐는 개별적인 겁니다. 개별적인 개인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지만 의대, 치대, 뭐 한의대 이런 데를 목표로 한다면 굉장히 유리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하늘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